저희가 이제 지난 그 5월 5일 어린이날 네네. 정말 그 경악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한 그 비밀 웹사이트가 네. 이게 이제 발각이 되었는데 네. 그 유초등학교의 교사로 추정되는 네. 어떤 그 집단이 네. 이 페미니즘 의식화 교육, 그걸 우리가 일명 이제는 이건 페미니즘 게이트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비밀 사이트가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학부모에게 젠더 상담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일 시 학부모와 해당 학생에게 모두 관심을 주지 않기. 네. 그러니까 왕따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 그냥 왕따 시키겠다. 그 단체가 어디냐 하는 거죠. 그 단체가 어디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아예 단체를 아예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초등 성평등 연구회가 있고 네. 초등 젠더 연구회 아웃박스가 네. 있고 네. 여기는 대표적이죠. 네. 그 특히 이 아웃박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교원들이 연수 받을 때 이 아웃박스에서 다 자료를 만들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페미니즘 비판을 하면서 네. 그 학교 이제 성교육이나 이런 거를 사실 제보를 좀 많이 받았는데 네. 이미 2017년부터 전교조가 그 전교조가 전국 그 대연 대회를 열잖아요. 네. 거기서 이미 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있어요. 결의문이 있어요. 네. 그게 2017년이거든요. 네. 2017년 9월이었는데 그 문제의 저 비밀 웹사이트가 2017년 12월 달에 만들어졌더라고. 이거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 흐름을 보면. 근데 아웃박스도 2016년도에 페미니즘 독서 모임을 시작했다가 네. 그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이 시작된 게 2017년부터예요. 맞아요. 다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교조. 2017년도에 뭔 일 있으셨나? 왜 갑자기 2017년 되면은 이 이제 페미니즘 붐이 막 이제 절정을 그렇죠. 이루고 그리고 막 그 청와대 청원도 올렸어요. 그럼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시켜주세요. 우리에겐 페미니스트 교사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시위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너희들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럼요. 근데 그게 먹힐만 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시위를 했고 네. 뭔가 어떤 것들이 각각 다 맞물리면서 서로가 으쌰으쌰하지 않았을까.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2017년도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생겼겠냐라는 거예요. 네. 뭔가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의견을 받아줄 걸로 뭔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그리고 좀 이 드네요. 청와대 청원을 올렸을 때 2018년 초에 그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네. 또 발표도 했어요. 페미니즘 교육은 통합 인권 교육과 같이 해야 됩니다. 뭐 청와대에서 그렇게 발표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그때만 해도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도 모르는 국민이 많지만 네. 지금은 그래도 이제 20대 남성들이 좀 깨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더 몰랐죠. 몰랐죠. 진짜 국민들이 그렇게 발표하는 게 한두 개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이렇게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2017년도에는. 그게 발전해서 이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아이고 참. 네. 전체 교사를 다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분의 휘문고 그 강남에 있는 휘문고 네. 그 교사도 천안함 맞아요.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는데 너무나 정치 교사야. 너무 근데 표현 자체가 네. 사상을 떠나서 네. 너무 저속하더라. 네. 그쵸. 이거는 너무 수준이 너무 낮은 어떻게 교사라는 사람이 그 공개적인 SNS에다가 표현을 그렇게 저속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다 정치 교육이고 이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그냥 학생들에게 이게 우리가 진짜 공교육이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저는 정말 공교육이 바로 써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어째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 지경까지 되었나? 제가 이제 휘문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당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작년에 뭐 이제 학교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또 어디 경기도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그 시험 문제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슈가 됐었어요. 네. 국어 시간에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사실은
뭐 대외적으로 막 뭐 어떻게 뭐 이 선생을 뭐 어떻게 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지침에 따라서 막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내부를 알고 보면 쇼였어요. 그냥 액션에 그쳤고 네네. 액션에 그쳤고 그냥 솔직히 그 학교에서는 그냥 뭐 그 교사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다니고요. 네. 그리고 아니 뭐 우리한테 뭐 무슨 문제가 있었어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네. 체감을 못하는 건데 단지 학교 이름이 기사에 나고 오르내린다. 이러니까 그래서 뭐 얼만큼 어떻게 뭘 잘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사 어떻게 뭐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보이기식 액션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네. 그냥. 그리고 뭐 그 교사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학교 나오고 뭐 감봉 뭐 감봉 되면 어때? 그렇죠. 뭐 그냥 뭐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해직을 당해도 정교조 소속이면은 그것도 다 나중에 돈 다 돌려받잖아. 이번엔 8억인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그것도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왜 하필 그 사람들한테 돈을 그렇게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했는데? 예. 국민의 세금으로 한 사람 앞에 뭐 1억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네 돈을 내 돈으로 쓰고 내 돈은 내 돈이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페미니즘 교육에도 사실은 저는 짐작이 가요. 어떤 세력이 여기에 개입돼 있는지 정말.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이분들은 뭐 학부모 안 되고 뭐 남성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여성 남성 이래야 되고 학모부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면 이게 성차별이라는 거지. 여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네. 그러면 남성들의 입장에서 맨날 여성만 먼저 말이 나면 남성들의 입장에서 이건 성차별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지.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나의 감정만 중요해. 너는 어떻게 살아도 중요하지 않아. 나만 잘 살면 돼. 이 사상밖에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홍위병으로 무장을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아이들을 전 사람이라고 생각이나 할까 싶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분개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차별 교육 폐지 시민연대를 만들었어요. 네, 만드셨죠. 그러니까 총 41개 단체예요, 현재. 네. 그러니까 정말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학부모 단체들이 사실 참 많이 결집을 해주신 거예요. 해야죠. 거기에 거의 90%가 학부모 단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4차례 이제 기자회견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청와대 앞에서 할 때는 네. 또 이제 청와대 직접 민원을 접수를 해서 네. 이제 교육부를 이제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네. 이제 5월 20일 날 이제 답변이 왔더라고요. 네, 사실 뭐 민원을 넣으면 답변을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네. 뭐 근데 어떤 답변이나가 중요한 거지. 네,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네. 자체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봐. 경찰청에 일단 수사를 의뢰를 하였다. 요게 다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데 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조사가 어렵다. 네. 왜 어렵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경찰청에다 접수했다. 그럼 경찰이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네. 결과도 모르는 거고. 네. 이건 결론적으로 시간 끌기. 네. 뭐 예를 들면 네. 그리고 교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 제가 이제 초등교사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서 그렇대요? 아니면 모르는 분도 많나요, 아직도? 아니 이게요, 그 인디스쿨이라고 초등교사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그 전국의 초등교사가 18만 명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무려 15만 명이 가입한 대형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비공개인데 이제 교사만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처음에는 한 며칠간은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자로서 이건 정말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평소에도 페미니즘 교육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며칠을 흥분을 했는데 네, 올리셨더라고. 지금은 조용해요. 지금은. 약간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체념을 하신 걸까? 그래서 지금은 뭐 주로 백신 얘기만 하고 있대요. 백신을 뭐 언제 맞냐 뭐 그런 얘기만 하지 이 이슈는 그대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이런 교사들에게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들은 사랑으로 내가 내 자녀를 키웠는데 애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고 참 이거는 저는 사실은 이거야말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심한 아동학대잖아요. 네네. 네, 아동학대인데 그러면서 무슨 아동학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날 네. 이게 신체적인 학대만 아동학대입니까? 네, 네. 그건 아니잖아요. 아동학대 안에서 사실 정서적인 학대도 들어가 있는 건데 반드시. 그런데 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그러니까 진짜 국가가 이거는 그렇죠. 이 학생들 교육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정말 이게 진상 규명하고 이게 책임자 처벌도 해야 되고 발본 세권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 일단 저희가 이제 성차별 교육 폐지 시민연대에서는 네.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끝까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네. 앞으로 이제 교육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맞아요.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 좌파 성향이 전부 15개 교육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 경기도 할 것 없이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교육감을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자라고 저희 단체가 네. 더 이제는 여기에 이제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교육감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사실은 되게 위치가 중요하죠. 네, 일단 네. 수장을 이제 먼저 바꾸고 그래서 네. 학부모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들께서도 정말 이번에 내년 이제 6월 1일이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교육감을 같이 선출해요. 네, 네. 같이 선출하고 지금 이미 시동을 건 교육감 후보들이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보수 또 교육감 후보들은 다 나오시잖아. 또 좌파는 딱 한 사람 해서 정교도에서 딱 그냥 후원금 몰아주고 받으면 받은 만큼 또 네. 내가 응해야 되겠죠, 사실. 네. 근데 보수 쪽은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면 필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참 보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네, 그쵸. 내가 해야 된다. 네. 나밖에 없다. 네, 네, 이제 네. 그런 마음들이 네. 많이 있으셔가지고 참.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건 이런 걸 하면서 정말 교육감 수장부터 좀 바꾸자. 그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네, 관심을 좀 가져야 돼. 일단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지고 투표를 잘해야 돼요. 네, 이번에는 정말 교육감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는 자원이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석유 한 방울이 나오기를 합니까? 맞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뭐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도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두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하나 하면은 되게 추진력도 있고 근데 이렇던 우리 그 국민들의 어떤 그런 파워가 사실은 지금도 과연 존재한가 싶을 정도로 예전에 어떤 그런 우리 국민들이 모습이 되게 저는 사실 그립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교육을 잘 해야지 우리 나라가 네. 나라의 방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정말 맞잖아요. 아이들 교육을 잘 해야지. 왜냐면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중요한 자리에서 꼭 중요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각 자신 있는 각처에서 그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의견을 내면서 살아갈 텐데 그래서 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존폐가 저는 네, 교육에 네. 달려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 세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어차피 그 다 뭐 뒷물이 앞물길을 밀어낸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가장 이 땅에서 오래 살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우리가 늘 요즘에 되게 안 좋게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자기의 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내가 어떤 교육을 받을 권리나 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고 뭐 내가 용인할 권리도 있는 거고 내가 거부할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과연 이러한 자기 결정권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네. 교육 현장에서. 네, 이걸 다 왜곡하는 거죠. 교육 현장은 다 이것을 왜곡해서 뭐 성적 자기 결정 뭐 맞아요. 이런 것도 다 왜곡합니다. 자기 맞아요. 입맛대로. 맞아요. 네. 사실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지금도 사실은 저희 그 카도시 멤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학교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제 막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딱 보니까 그런 분들은 배제시켜라, 무시해라. 자, 이건 너무 정말 이건 너무 정말 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지금 좀 더 끝까지 좀 보시겠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저기 지금 학교 페미니즘 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네.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이제 뭐 영상 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주로 여성가족부 요즘부터 EBS 걸 또 많이 봐요. 네. EBS가 거의 뭐 이 젠더 자료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만든 자료를 이런 걸 이렇게 써요. 젠더온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얼마 전에도 크게 또 이제 문제가 되었잖아요. 뭐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임을 가 아님을 정성스럽게 증명을 하세요. 뭘 증명해? 네. 어떻게 계속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남자들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님을 계속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이 페미니즘 이제 교육을 받은 거를 이렇게 조금 보내와요. 네네네. 근데 이게 자료들이 다 저작권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유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 되게 치밀하다. 네. 그래서 그 보면은 이 자료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공유하거나 함부로 게시하면 안 된다라고 딱 그 몹시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영상 자료에. 그래서 오직 거기 학교에서만 볼 수 학생과 교사만 그거 강사만 딱 보는 거예요. 그 영상 자료 틀어주면서.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뭘 배우고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사실 네. 네. 거기에 보면은 신고하세요. 신고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신고 기간이 11개예요. 11개. 맞아요. 엄청나게 신고하는 해바라기 신고해서 112 뭐 잘하는 아이들이 말을 정말 그 뭐 비속어도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된장녀라들까 네 얼굴 실하냐 뭐 이런 얼굴 아니 이런 말 아이들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혐오 표현이니까 신고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거죠. 감시하게 만들어서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저기서 배운 대로 이 아이를 갖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근데 저는 참 되게 궁금한데 그러면 그렇게 신고를 했어. 네. 그러면 그렇게 신고한 거를 하나하나 다 처리해 주시나? 처리 안 하죠. 거봐요. 네. 거기다가 학생들이 여러 군데 신고를 해요. 여러 군데. 또 막. 그래서 그 성폭력 신고가 통계가 확 늘어나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네. 또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언어를 쓸 때는 그것을 바로 잡는 게 교사가 할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왜 신고를 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그럼 교사의 역할이 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맞아요. 그래서 다 신고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하나 개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도를 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자라면서 이렇게 생각이 그때 못해가지고 생각에 미치지 못해서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것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거를 가리키고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 문화, 공감대들은 다 지금 깨져 있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신고하고 신고를 당했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떤 후속 조치는 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그 나쁜 교육이고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은요. 김치녀, 된장녀는 혐오 표현인데 남은 김치남, 한남은 아니야. 혐오 표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여가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20대 청소년 남자아이들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걱정 되게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를 갖다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그렇게 말을 해도 돼 라는 게 용인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인데 이래도 잠잠하시렵니까? 저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때니까요. 그래서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단체에서 뭐 이제 손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쭉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뭐 이제 이건 잘못됐다라고 의견을 갖다가 전달하시고 목소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시니까 저희 작가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자료에 대해서도 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학교 교육의 실태가 이렇게 좀 심각하다. 예전에는 어떤 그런 페미니스트 교사들이 정말 소수였다면 지금은 되게 많이 확대가 되는 건 사실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학교 교육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정말 너무 요즘에 열일하신 것 같아요. 아유, 좀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또 차후로도 어떤 식의 그 진행사항이 됐는지, 그때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